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계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의 5년은 그야말로 주사파 종북질의 5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문재인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에 운동권 출신, 종북주의자나 다름이 없는 운동권 출신들을 박아 넣었죠. 자, 지금 현재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전 국정원 간부 폭로, 민주당 전 국정원 요원 영입, 충격 불법 행위.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김석규 전 국정원 국장이 민주당을 박살을 냈습니다. 민주당 총선 앞두고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국정원 감시팀 구성, 민주당 공당이 전직 정보 요원을 빨대로 써서 국가기관을 감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불법행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지난 2월 26일 국정원 감시팀을 구성해서 선거에 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전 국정원 25년 이상 경력자들이 그 구성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감시팀 구성 배경에 대해 얼마 전 댓글 공작팀 관련자 사면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유념할 사항이라고 하는 대내외 판단이 있다라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시팀이 필요한 상황이고 야당도 국정원 조직이 있다는 식의 방어전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충격적인 불법 행위로서 국가정보원 전 현직 모두를 모독하고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 협력을 토대로 상호 교류하고 있는 외국 정보기관을 포함 국제적으로 창피한 짓입니다. 이런 싸구려 짓에 노출된 국가가 진정한 정보 교류를 어느 외국 정보기관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보 세계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국제정보학에서는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은 업무의 비밀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래 그 통제 기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NSA 미 국가안보국은 원래 2차 세계대전 때에 국방부 소속이었다가 CIA로 이전된 이후 1952년 독립조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런 조직은 없다라고 하면서 1980년대쯤에 서방 언론에 조금씩 그 존재가 드러나긴 했지만 1990년대까지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공할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진 CIA와 쌍벽을 이루는 비밀 정보기관으로서 위해 통제를 비롯 감시 감독 기능까지도 거의 배제했던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 일부 독직 사건 이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내의 지휘 통제를 포함하여 위해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을 받아들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현대 정상적인 국가의 정보기관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민주적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느 나라 공당이 전직 정보기관 요원 출신들을 끌어모아 그들을 빨대로 하여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해당 요원들의 친정인 출신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한단 말입니까?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현직 후배들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공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용어인 이른바 사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이고
회개하고 기가 막힐 일이며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성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직과 인연이 있는 전직을 빨대로 국가기관 내부 정보를 수집하겠다고요? 이것은 국정원 직원법, 보안 업무 규정을 비롯해 여러 법규에 위배되는 명확한 불법 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정보원 등 정부와 여당, 국회 차원의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하고 양지회라는 국정원 전직 단체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촛불 혁명이라면서 경제 공동체, 세월호 침몰에 청와대 7시간 등 말도 되지 않는 누명을 씌워 정권을 탈취한 뒤 청와대에서 임종석, 조국, 서훈이 주도하여 이른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본부를 만들고 전 정부 부처, 산하, 기관, 언론사까지 부처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에는 북한을 한반도의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대남 혁명론을 찬양하며 6.25 남침 전쟁도 부정하는 골수 종북주의자 정해구를 국정원 적폐청산위원장으로 세워 국정원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불법 자금 북송 혐의자, 이적단체 범민련 간부, 촛불 죽창 100만 밀란 행사 주도 인물들에 대한 국정원의 정당한 내사 업무를 민간인 사찰로 묶고 범법자로 만들어 버렸고 북한과 내통하여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수많은 간첩망과 이적 활동 지하 조직을 색출하고 사법 처리한 대공수사 전문가들과 디도스 공격, 우회, 침투, 북한, 중국 사이버 댓글에 대한 방어 심리전을 수행한 유능한 심리전 요원들을 정치 보복성 적폐머리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급기야는 오랜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하나인 남조선 공안기관 무력화의 결정판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참으로 참담한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화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간첩과 북한의 주체사상에 경도된 간첩 협조자, 결정적인 순간에 남한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점거하여 나라를 뒤엎을 일을 꾸미고 있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현재의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말입니다. 지금 전직 국정원 요원들을 지금 현직 국정원 요원들은 인지상정으로 많이 위축되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선배들의 적극적인 국가 수호 업무에 졸지에 적폐라는 글레가 씌워지고 명예와 퇴직금까지 모두 박탈당하는 천인공노할 만행, 촛불 혁명이라며 국정원이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가슴 아픈 역사를 문재인 정부 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정치 개입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오히려 선거철이 되어 판세가 불리해지면 정보기관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종북 좌파들의 행태가 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국정원 감시팀을 운영하는 김민석 상황실장과 국정원 감시팀장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두 사람 다 80년대 삼민투위 출신이며 이 85년 5월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하여 당시 재판부는 삼민투위를 모두 영공 이적단체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사실상 조직은 위축되었지만 그 세력들은 자민투와 전대협, 한총련으로
영공, 이족단체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불법 유인물을 대학가에 배포하였으며 종북 주사파 계열로 나중에 1심의 사건, 민혁당 사건, 왕재산 사건, 경기 동부연합의 이석기 사건 등과 연계된 인물들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의 주사파 정치 세력들의 모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한 일들이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일환이자 북한의 오랜 대남 3대 수곤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폐지, 무력화 공작을 대리 수행해 주는 행위였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관계학자들이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박선원 전 1차장의 경우 천안함 북한 책임을 부정하는 선체 결함서를 주장하였고 연세대 삼민투의위원장으로 당시 서울대 전학년 의장인 김민석 전 위원, 전학년 산하 고려대 삼민투위원장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 이정훈 전국 삼민투위원장 허위내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등과 함께 1985년 5월 미 문화원 점거 등 이른바 삼민투위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삼민투위 사건 연루자인 이정훈, 전대협 출신 최기영, 민노당 사무총장, 윤미향 의원, 신의 남편 등의 1심의 간첩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 수사 진행 여부와 관련 김승규 국정원장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수사 착수 3일 만에 청와대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는 등 파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386 운동권 참모들의 간첩 사건 연루 여부를 두고 동아일보와 당시 박선원 청와대 비서관 간 소송이 진행되는 등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는 김승규 원장의 면직 조치였습니다. 간첩 행위를 적발하여 수사하는 국정원장을 면직시킨 것입니다. 당시 대공수사 요원들은 땅을 치고 통탄을 했습니다. 당시 1심의 관련자들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와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 이적성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종북 주사파의 연결고리가 질기고 넓고 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이유와 뿌리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른바 국정원 감시팀이 경력 25년 이상의 전직 국정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감시팀에 관여하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이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보요원이 되기 위해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자유보수 본대로 즉시 귀환하여야 합니다. 잠시 길을 잃었지만 제 정신을 차리시길 간절히 제안합니다. 수려한 대한반도, 우리의 평화의 나라, 이 결의 이강토 지키는 방패, 험난한 빗바람 앞에서 마가 자유와 번영을 굳게 지키는 슬기와 용맹의 표상이러세, 슬기와 용맹의 표상이러세,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국정원. 비록 그늘 속에 힘든 일이나 우리 정보요원화 교육 중에 즐겨 부르던 부가입니다. 우리는 대비정규전, 대간첩작전, 정보 분석, 후방 침투, 간첩 신문과 유사시 적 후방 침투, 정보 활동까지 감안한 야간 공수점프, 산학생존훈련, UDT 훈련 등을 포함한 숱한 어려운 정예, 정보요원화 교육을 받고 평생 정보요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울려 퍼지는 이 노래를 들으며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닌 진정한 정보 요원으로서 애국심과 충성심을 다짐했던 옛 기억이 새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수 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 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부르짖으며 북한 한민전의 국외 소리 방송을 듣고 주체 사상을 토대로 불온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고 이적 행위 전력을 가진 세력들 편에서 국가기관 대상 사찰 활동을 하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전직 정보요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김민석 전 위원,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은 그야말로 이제 시효가 다한 민주파리 그만하고 진정한 정치를 해주길 당부합니다. 특히 김민석 전 위원의 경우 31세 최연소 국회의원, 한보그룹 청문회 스타, DJ 정치적 아들 등 한때의 허명을 그리워하면서 2000년 5.18 전야제 룸살롱 음주가무, 2009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실형 선고, 노무현 지지 하락에 따른 막바지 정몽준 캠프 이전이라는 철새 이미지 등 정치적 치명상들을 빨리 회복하고 옛날 꿈꾸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원 감시 태스크포스 팀 관리를 맡는 등 성급한 과잉 충성으로 비춰지는 해프닝 이벤트로는 곤란합니다.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의 경우 그의 정부 이력으로 보아서 국가 최고 안보기관의 차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에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특성상 그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럴수록 이와 같은 구설에 오르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심 기관에 대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불법적인 조직을 민주당은 당장 해산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보기관을 정치에 이용하는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수긍하여 다시는 이런 만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